이게 잘 안 나가네요. 네, 그 자료는 미리 보셨기 때문에 순서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여성농업인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2015년 기준으로 87,852명입니다. 전체 농업인의 50%이고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도 여성농업인은 35.8%가 감소했습니다. 위에 빨간 라인이고요. 근데 전국의 여성농업인 5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보다 강원도 감소율이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 여성농업인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은 또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율을 보면 30세 미만은 6.4%, 30에서 40대는 7.2%. 그런데 65세 이상은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65세는 1.6% 증가했습니다. 여기 까만 줄이 65세 이상인데요.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에서 5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은 다 이게 뭐 평균적으로 거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이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30세 미만, 그다음에 30에서 40대, 그러니까 50대 요 50대 미만은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30대 미만은 아주 그냥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밑에 이 30, 40대 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성농업인도 후계와 관련해서는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젊은 층 여성 인력 확보하는데 필요할 것 같고요. 현황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여성농업인 기관단체 회원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확인한 걸 그냥 3개 기관에 생활개선의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전국여성농업인, 농민의 총연합, 강원도연합회 이렇게 해서 한 8,0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사실 했는데요. 이분들을 일단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 농촌형 세일센터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농업인 센터가 횡성, 양구 두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서 이 두 곳의 그 센터장님들하고 또 그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저에게 온 거는 뭐냐면 다문화와 관련된 시군보다 여성농업인이 더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센터가 전체 여성농업인 강원도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그것이 나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문화 인원은 적고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정책 배려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좀 얘기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여성 이장님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약 12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지역 춘천 원주의 동지역에 읍면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통장님들이 계셔서 여성 이장님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빼고도 한 60여 명 정도가 여성 이장님들이 좀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개선의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농민의 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갈 때 있고 안 넘어갈 때 있고. 죄송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500명을 일단 모집을 해서
노입 대상으로 했는데 29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60대 이상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여성 농업인 연령대별로 조사 표본은 좀 나왔었고요. 혼인은 다 한 90% 정도가 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력 여부와 관련했습니다.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어머님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비 보조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생활비 보조가 없다라는 게 자녀로부터 생활비 보조가 없다가 90% 가까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노동력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보조를 받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도 역시 60%가 없습니다. 뭐 한 달 이내로 하는 게 한 3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30일 정도 도와주니까 이거는 아주 급할 때 야 일로 와서 이거 좀 해줘. 그러면 그 정도만 해주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판매하는 데 좀 도와주는 게 있냐.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없다.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부모님들이 다 하는 거고요. 후계 농업인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가 한 74%. 그래도 30% 정도는 아직 그 후계가 있다고 응답을 하셨지만 대체로 후계 농업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수산물 판매 금액하고 월평균 가계비 지출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 중에 연간입니다. 연간 농산물 판매 1,000만 원 미만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국무적인 것은 저희가 2억 이상도 한 9분이나 3,000% 그래서 뭐 1억 이상이 뭐 10% 이상은 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3,000에서 1억 미만 정도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일단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조금 줄였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의 경향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월평균 가계 지출액을 보면 월 300만 원 이상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100만 원에서 250만 미만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250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3천만 원 소득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과의 지금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 농업인이 농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다. 거기 좀 자료하고 조금 잘못 제가 해서 다시 했는데요. 그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된 보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61%. 그다음에 본인 명의 예금 통장이 있다는 69.3%. 그러니까 개인 보험과 통장 외에는 사실은 본인이 집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농지를 제가 또 농업비리에서 한번 봤지만 농지도 한 30% 정도만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고 대부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조금 30%, 뭐 집 또는 건물이 좀 30%지만 농업과 관련된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면서 농사 및 소득 기여율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50% 이상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에 한 70% 이상은 기여한다. 그리고 소득 역시 본인이 70% 이상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일을 보면 남편이 도와주는 거는 한 25% 미만밖에 그것이 70% 정도가 차지하고요. 다른 분이 뭘 도와준 것도 역시 70%가 70%가 나옵니다. 25% 미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 농업인이 전체의 일을 가사일도 다 하고 뭐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도와주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농사 기여율은 50% 이상이고 가사일은 70% 이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경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이신 분과 뭐 10년에서 20년 이렇게 해서 경력을 봤는데 경력이 짧든 높든 대체로 다 50% 이상은 농사에 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에 관계없이 농사에 대한 기여율도 높고요. 소득에 대한 기여율도 높고요. 그렇지만 본인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자산은 하나도 없고 가사 분담은
혼자서 다 하고 이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구나.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지위 여성 농업인 지위와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더니 공동경영주다가 54.5%입니다. 저희가 단체 회원을 많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국가족 종사자다. 가족이지만 돈 받는 게 없다. 그런 게 25%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판매 금액과의 지위의 관계에서 보면 10년 미만이신 분이 경영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것도 공동경영주나 경영주 한 50% 차지하지만 여기 10년 미만도 무가족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설문의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단체 회원들에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동경영주라는 부분이 좀 많이는 나왔지만 그래도 보면 무국가족 종사자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금액도 보면 그 금액은 조금 다른 게요. 판매 금액이 높을수록 공동경영주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꾸로 표현한다면 공동경영주일수록 그 전체 가족의 그 농산물 판매가 많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경영주에 관련된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해소득과 관련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농해소득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분이 52%고요. 하는 것 중에 자영업, 장사나 가게 운영,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임금 노동자로 농해소득을 하는 것이지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농해소득을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농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아까 이제 판매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자금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성 농업인 활동과 관련돼서 물어봤는데요. 이건 좀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한 70%, 80% 가까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농업인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분도 대체로 높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체 회원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농업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데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분들이 같이 가사를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단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는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을 상당히 느끼고 계시는 것들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돼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표를 합치다 보니까 조금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높은 것이 응답이 많은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받은 내용 중에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작물 재배 관련 농업 생산 기술이 좋고요. 그다음에 농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취미 여가 교양에 대한 교육들이 좋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교육 역시 이 세 가지가 다 유익했는데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뭐냐고 물어본 거에서는 높은 것이 뭐냐면 유통 판매 역시 이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부업,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고 여쭤봤을 때 대체로 이유가 농촌 생활이 도시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건강에 좋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인데요.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업이 힘들다고 하고요. 소득도 낮고 애들 교육도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걸로 또 한 번 더 물어봤는데요. 직업인으로서 농업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역시 농업 노동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소득은 적고 노동은 힘들고 이래서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으로서의 좀 어려운 거가 있고요.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다른 걸로 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 의료시설 없고 개인 취미 활동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그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어려운 거는 가사하고 농사일을 동시에 짓는 것이 어렵다. 그다음에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걸 여쭤봤더니 농업인에 대한 노동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의미 많았고요. 그다음에 농촌사회에 남녀 차별의 활동 제약이 많다. 이것은 지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여쭤봤더니 여전히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남성보다 낮다. 그러니까 한 그 80% 90% 가까이가 이 지위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은 경제적 지위, 이 경제 사회적 지위를 좀 높여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복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좀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필요성은 뭐 답을 대체로 전부 다 시군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개선해야 될 것들 가장 큰 거는 복지 바우처, 그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낸 그 복지 향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과제로 대안으로 낸 것은요. 먼저 지역사회 리더와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로 육성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이나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권역의 리더로 육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그 별도의 전체 교육에 여성 농업인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미래농업교육원의 농한기에 그 여성농업인 대학을 별도의 과정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더 육성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 복지, 서비스, 6차 산업, 여성센터, 우정 뭐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 및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 전문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런 여성농업인 대학에서 좀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 농업인으로서 육성을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갖고 스스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어렵다. 시군별로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시군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권역별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좀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아까 김금민 의원이 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사각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문화센터와 통합 운영도 저는 뭐 이거는 그것이 재원이 다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기간만 다 늘어나는 것도 좀 우려가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특화 사업 6차 산업화 관련된 그 이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6차 산업화 법인을 설립하면 자금, 세제, 기술 이런 정책 지원을 그러니까 여성 기업인에게는 지금 일반 기업인은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수익 계약이 안 되는데 5천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인에게 수익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성 농업인이 6차 산업화 법인 대표가 됐을 경우
그러면 정책적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여성을 지역 농업 서비스 지원 조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고나 농대에 나온 졸업생들을 한 2명씩 좀 짝을 지어서 지역별로 파견을 보내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컨설턴트나 뭐 이런 그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아니면 귀촌하신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활동하시는 여성 농업인과 같이 짝을 지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단 지원 조직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국 농정과에 여성 농업인 전담 조직을 계를 하나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그 담당급은 좀 개방직으로 여성 농업인 전문가가 좀 오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되고요. 시군에서도 최소한 1명 이상 정도의 여성 농업인 전담직원 배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가족 공동 경영 협약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그 전체 소득하고 가족 공동 경영 협약을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니까 가족 공동 경영 협약 하신 분들이 소득이 대체로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판매 소득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여성 농업인이 경영자라서 참여를 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농업인들과 관련된다면 연초에 새영농교육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교육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전체 분들이 참석할 때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넣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여성에게만 평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교육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복지 지지자로서의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저는 외부에서 어떤 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농업인 스스로를 복지 서비스 하실 수 있도록 좀 양성하시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위한 여성 센터나 뭐 이런 전문가를 육성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우선 정책 지원 부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새농촌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거나 여성 리더가 있다면 가점을 좀 주는 거.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에 지금 뭐 농업인 대상을 하는데 여성 농업인 CEO 상이나 뭐 여성 농업인 명장상 뭐 이건 제목은 뭐로 붙여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성 농업인 상을 이렇게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버넌스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여성 농업인 단체나 협체 여기에 그 회원을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비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깊고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엑기스를 이렇게 발표해 주신 강원 연구원 성장 동력 연구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잠시 이렇게 그 토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어야 해요.